하나는 부작용이 이 환자에서 제일 적을 궁합이 맞을 약으로 선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약과 보험이 잘 돼서 비용 부담이 적을 약으로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지 어떤 약이 어떤 약보다 효과가 나아서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500m 이상 걸으면 정상 범위입니다. 제가 한 번은 6분 보행 검사를 한다고 제가 한번 6분 동안 걸어봤는데 제가 480m를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정상 이하의 보행 거리를 갖고 있는 셈인데 어쨌든 500m 이상 걸으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떤 약을 쓰더라도 폐동맥 고혈압 환자가 500m 이상 걷는 거는 일반적으로 단일 약제 치료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병용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약으로 충분히 좋아지지 않으면은 그 약제를 저희가 병용을 해서 쓰게 되는데요. 제 마음 같아서는 숨 차신 분들이 있으면 현재 나와 있는 폐고혈압 약의 그 분류가 한 3가지 군 혹은 4가지 군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군 안에서 두 종류를 쓸 필요는 없지만 이거 써보고 안 되면 이거하고 같이 써보고 이거하고 안 돼서 저쪽 써보고 이렇게 여러 개를 가능한 쓰려고 합니다. 부작용만 없으면.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든 병용할 때 보험 인정 기준인데요. 제가 자꾸 보험 얘기를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그런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억씩이 들어가는 임상시험을 투자해서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하고 나면 제약회사도 회사기 때문에 기투입한 금액을 1000명이 그 약을 먹으면 1000분의 1로 나눠서 투입 비용을 약가에 매겨야 됩니다. 폐고혈압 약이 아까 우리나라 통틀어서 5,000명밖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이 개발한 비용이 있으면 5,000명으로 나눠서 개발 비용이 그 약가에 산입되는 겁니다. 만약에 당뇨병은 100만 명이 있으면 그걸 100만 분의 1로 나누면 되는데 폐고혈압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약가 하나하나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보험이 안 되면 먹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는 보시면 작용 방법이 다른 약제 한 가지를 먼저 석 달 동안 투여를 해보고 임상적 반응이 환자분이 충분히 편해하시지 않으면 다른 약 한 가지를 더 치료하더라도 병용해도 보험을 인정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거는 석 달은 치료를 해봐라. 그리고 환자분이 충분히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이라는 거를 그냥 편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걸 다 보험해 줄 수는 없으니 여기 보면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적어도 4가지 중에 하나는 객관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고 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만족을 하는 2가지 조건은 만족해야 이 사람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한 가지 약을 더 써도 내가 인정을 해주마. 이게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방침입니다. 보시면 이 녹색에 있는 거 보시면 제가 아까 폐동맥 고혈압이 혈관이 많이 망가지면 우측 심장이 계속 열심히 뛰어주다가 넉다운이 된다 그랬죠. 최종적으로. 근데 넉다운이 되면 그런 넉다운이 돼서 하지가 붓고 배가 붓고 막 이런 증상이 생기면 혹은 숨찬 거의 증상 진행 속도가 빨라서 지난달까지는 안 찼는데 이번 달에 확 찬다. 아니면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아니면 숨이 정말 많이 차다. 숨찬 정도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가만히 있어도 숨찬 정도다. 이런 식의 주관적인 게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6분 동안 환자를 걸려봤더니 300m가 안 되고 이렇게 운동부하 검사 뛰어보시라고 했더니 어떻고 피검사를 해봤더니 어떻고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어떻고 혹은 정 안 되면 입원을 해서 우심도자술을 해보니까 어떻다라는 이런 객관적 검사 결과가 뒷받침이 돼야 보험 인정을 해주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의료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희를 건강보험공단이 믿어주면 저희 판단에 그냥 맡겨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 다 각각의 사정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근데 이 국가보험 체계 하에서는 무조건 의료인을 믿는다고 해서 맡겨놔줘 버리면 좀 전문적이지 않은 선생님들은 그냥 막 치료를 하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규정을 만들어놔서 실제 써야 되는 환자분들도 석 달 동안 치료 나 힘들어 죽겠는데 저 의사는 가면은 한 달 있다 오시라고 또 뭐 석 달 있다 오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검사 해보자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저희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부분도 좀 나아질 여지는 있습니다. 나아질 여지는 있어서 아마 앞으로 한 1, 2년 내에 폐고혈압 환자라고 치면 그 환자분이 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이렇게 많이 다니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만 처방을 인정해주고 그 대신에 그 병원들에서 처방하는 건 좀 더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환자 상태를 봐서 처방을 해주는 식으로 그 대신에 한두 명 다니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건 인정을 안 해주는 식으로 좀 보험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서 아마 조금 지나면 상황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3개월을 무조건 쓰고 바꿔야 되느냐? 보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보험으로.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서 이게 아까 같은 그런 임상시험, 돈이 많이 드는 임상시험을 보시면 X축이 환자 생존 기간이고요. Y축이 이제 생존 퍼센티지면 기존 방식으로 그냥 약제를 한 가지 정도 먹거나 아니면 뭐 하는 방식으로 치료한 환자들이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거를 미리 딱 이분을 무조건 500m를 걷도록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딱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로 되면 하나지만 2개가 필요하면 2개, 3개가 필요하면 3가지 약물을 병용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치료한 분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보험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객관적 기준, 이건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600분 보행거리가 300m 미만, 이런 굉장히 숨 많이 차신 거예요. 누가 봐도 숨 찬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그 정도 돼야 내가 하나로 인정해 줄겠는데 우리는 500m 이상 환자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좀 나라에서 보험을 인정을 안 해주더라도 조금 좀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의지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약간 보험 규정과 저희가 충돌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제 또 다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 중에 하나가 이제 볼리브리스라는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트라클리어라는 약제와 같은 군에 속하는 약제입니다. 최근에 이 약제를 가지고 재미있는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치료를 받지 않았던 폐동맥 고혈압 환자를 아예 처음부터 석 달 기다리지 않고 요 시알리스라는 약제는 지금 그 비아그라 발기부전 치료제, 이제 폐동맥 고혈압 똑같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이제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팔 때는 이름을 이제 파텐션으로 바꿔가지고 아마 드시고 계실 텐데 그것과 같은 계열의 시알리스라는 약제입니다. 요 두 가지를 아예 석 달을 안 기다리고 처음부터 함께 쓰는 것하고 한 가지만 쓰는 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아까 그 보험 기준에서 얘기하듯이 석 달을 안 기다리고 처음부터 병용을 했더니 단독약제 쓰는 것보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서 사건이 발생하는 비율이 단독보다 훨씬 더 적더라라는 결과가 발표가 돼서 저희가 이 성적을 포함해서 저희가 보험심평원 보험급여 기준이 매번 뭐 이런 의학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바꿔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바꿔주십시오 계속 얘기를 하면 이제
좀 모았다가 한 번씩 개최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것도 국가 재정이 건보 재정이 허락을 할 때 이제 해주는 거라서 좀 끊임없이 저희가 좀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호소해도 안 해주고요. 근거가 있을 때 저희가 자꾸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점을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폐고혈압이라는 질환의 약물 치료는 카테고리가 군이 한 3가지 정도의 약물군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트라클리어 볼리브릭스라는 약제가 속하는 군에 최근에 옵서밋이라는 약이 나와서 앞서 약제들도 증상 개선 효과는 명확하지만 증상 개선 효과 플러스 사망이나 입원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입증한 약이 이제 올해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있는 약들이 그런 게 없는데 이 약이 새로 나온 그런 효과가 생긴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했다. 그래서 좀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 가지 약제만 사용해 갖고는 충분히 원하는 효과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병용 치료에 대한 우리나라 기준이 아직도 보시는 것처럼 좀 타이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걸 개선하려고 저희가 애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보험 기준만 허락한다고 하면 저희는 가능한 처음부터 2제 혹은 3제 병용요법을 해서 증상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거가 증상을 거의 이제 동년배의 다른 친구분들하고 지내시기에 큰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완화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약물 치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폐순환계죠. 오른쪽 심장에서 이렇게 서큘레이션을 이렇게 돌고 나서 다시 이제 왼쪽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순환계 압력이 평균 압력으로 25 이상 상승하게 되면 이제 폐고혈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안 들어가네요. 여기 동영상이 안 들어가요. 이 실제 저희가 이 우측 심장의 기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게 되면 여기서 피를 내보내려고 할 때 혈관이 좁아져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를 못 보내니까는 짜내다가 얘가 풍선이 부풀어서 터지듯이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약제로 해서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이쪽하고 이쪽의 벽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내버립니다. 마치 선천성 심장병 환자에서 심방 중적 결손 같은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처음부터 하는 치료 방법은 아니지만 예컨대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원해서 이쪽 기능, 우심실 기능이 다 떨어져서 막 하지 부종, 다리도 빵빵하게 코끼리 다리처럼 막 붓고 그런 사람이라서 이뇨제도 쓰고 승합제도 쓰고 강심제도 쓰고 트라클리어도 쓰고 피하 주사도 쓰고 이렇게 다 써도 하다 안 돼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을 내는 시술을 수술실에 동영상이 안 나와요. 들어가서 구멍을 내는 시술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런 시술을 하고 나서 인위적으로 마치 하수도관이 막히면 하수도관이 뚫으려고 해도 하수도관 자체가 안 뚫리면 차라리 이 벽을 허물어 가지고 상수도와 하수도를 서로 개통해주는 인위적인 구멍을 만들어주면 여기 고여있던 물이 이제 확 빠져나가겠죠. 그런 중적 절제술을 인위적으로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승합제나 강심제는 다 끊고 입원한 지 34일 만에 먹는 약, 주사로 쓰던 이뇨제도 먹는 이뇨제로 바꿔가지고 체중도 52kg에서 47kg로 빠져가지고 이제 퇴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만이 아니라 이런 시술이라는 기계적 치료를 통해서도 이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여전히 어려운 점은 저희가 폐고혈압 환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매니지를 하지만 이 시점을 정확하게 잡기가 참 힘듭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너무 일찍 해버리면 이 정상적인 하수도 통로를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이 벽을 허무는 치료를 해버리고 나면 하수도 피가 상수도로 바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피가 탁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치 그 우리 얼굴이 막 이 천식 환자들 산소가 제대로 공급 안 되면 얼굴이 플레딩 하듯이 정맥혈이 섞여서 전신 순환이 되면서 좀 보기도 안 좋고 숨도 약간 찬 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시점을 결정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방법으로도 안 되면 저희가 이식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식 수술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의사의 경험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치료를 한 초음파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강의도 제가 심장내과 의사고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하지만 폐고혈압 치료를 하는 기관은 반드시 호흡기내과 혹은 폐이식, 소아, 류마티스 내과 같은 여러 과 의사들이 함께 모여서 진료를 지혜를 모아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으로 치료만 잘하면은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두 가지 사례를 보면 이제 약 치료는 저희가 잘 하겠지만 환자분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병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희귀하고 난치성이다 그런 이제 말을 인터넷에서 솔직히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뭐 그런 걸 찾아본 이상 어떻게 심적으로 어떻게 마음이 강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제일 걱정되는 건 가족, 죄책감.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듣도 보다 못한 병에 걸렸나 막 그런 게 그런 미안함들 그런 것들이 많이 왔었고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뭐 30 중반인데 막 몇 년 못 사네 막 그런 이제 인터넷에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거의 뭐 그 말 딱 확실히 듣고는 다리 풀려가지고 진짜 눈물로 치새웠죠. 예. 그런데 그게 그래 누구도 그거를 저한테 누구 친구든 가족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병에 대해서. 나는 겉으로 멀쩡하지만 나는 너무 이제 그 병도 힘들고 막 숨도 안 쉬어주고 누구랑 얘기하고 싶고 그분한테 무슨 말도 듣고 싶고 그러는데도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외롭더라고요, 진짜. 예. 자, 이제 저희가 좀 오늘 폐고혈압의 날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 다니는 환자분 한 분한테 정중하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린 거는 의학적인 약물 치료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보다 계속 더 나은 치료 방법들이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완치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폐고혈압 환자분들이 느끼는 이러한 불편함 아마 이 자리에는 환자분도 계시겠지만 환자분을 돌보고 계신 보호자분이나 기타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 폐고혈압 환자분들의 한 3분의 1 가까이가 명확한 우울증이 있고요. 저희한테 다니시는 분들 포함해서 전체 한 3분의 2 정도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은 폐고혈압 환자들에 있어서 이런 감정적 지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치지 않고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분들 또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환우분들을 많이 모셔서 행사를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이 서로 도와주시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있죠. 없을 수가 없죠. 회사 다니는데 오늘같이 병원 오려면은 이제 휴가도 써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 오니까 그것만 해도 1년에 일단 12번을 써야 되니까 좀 회사의 눈치도 보이고 또 이제 다른 일이 이제 사적인 일도 있는데 그런 데 쓸 휴가가 잘 없죠. 눈치가 많이 보이죠. 어제 이제 한번 팀장님한테 제가 아파서 좀 피해가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오래가는 이제 긴 프로젝트 같은 걸 맡길 수가 없대요. 이제 중간에 어떻게 아파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회사에서도 1년마다 건강검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보건복지부인지 어딘지 건강관리공단인지 거기서도 그런 결과가 넘어가나 봐요. 거기서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그런 게 나오면은 회사에 연락이 와서 이 사람은 뭐 몸이 안 좋으니까 뭐 보통 잘하지도 않는데 잔업이나 뭐 주말에 특근 같은 게 있으면은 제외해라라고 딱 그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 이 폐고혈압 환자분들 중에 아마 각자의 입장은 좀 다르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극복해야 될 의학적인 부분 빼놓고 숙제입니다. 이런 부분 창액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이 어떤 분이 올려준 사례인데 폐고혈압 환자분이 약을 먹으면서 이분은 잘 조절이 되는 분인데 면접관이 이게 찾아보더니 이게 이렇게 들었다고 고치고 다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좀 사실은 폐동맥고혈압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거 뭐 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셔야 돼요. 지금 하는 생활 다 하시는 겁니다. 뭐든지 다 하시는 걸 다 하시되 담배 피고 뭐 술 많이 드시고 내가 해도 나쁘고 누가 해도 나쁜 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시는 거에 지장이 발생하는 걸 없애드리는 게 저희 의료진의 몫인데 이런 부분이 만만한 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의료진도 애쓰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 스스로도 굉장히 애쓰시는 단체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다음 카페 같은 곳에 이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제 의료인들이 주도가 돼서 이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서도 자꾸 만들고 있고 이제 내년이 2017년인데 이제 내년에도 이 안내서를 한번 다 새로 쓰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될 판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 의료진도 원래는 병원이라는 문턱 안에서 환자를 고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만의 노력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자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 아까 보험 규정 개정이라는 것도 포함해서 그걸 개정하려면 우리가 같이 좀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1회 폐고혈압의 날에 오셨던 분들은 이게 제가 우연숙 씨한테 이게 팔찌도 나눠주고 응급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3, 4년이 지나가면서 현재는 국민안전처에서 저희의 애로사항을 긴급한 듣고 현장 출동이 시작되면 국가의 스마트 이머전시 메디컬 시스템이라는 아이디 카드를 것을 인식하여 도입하기로 해가지고요. 이송자 정보와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 사업을 출동 하고 차량, 있습니다. 출동 시간을 자동으로 아마 기록해주고 내년 정도면 개발이 완료가 만일 돼서 대형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이 트리아지 태그를 부착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샘스는 이 트리아지 태그를 인식하여 중증도와 위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태블릿으로 중증 환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우선 처치할 수 있으며 종합상황실과 관계기관들은 정확한 사상자 현황과 사고 현장 영상을 활용하여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구급차 탑승이 우리 확인되면 폐고혈압 환자들 같은 샘스는 경우는 구급 현장의 생체 정보 측정기와 응급 상황 의료 정보 태그를 인식하여 구급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표준화된 생체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급 특이한 상황 질환을 의료 갖고 정보 있기 태그를 때문에 소지한 환자라면 이런 식의 디바이스를 보급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환자의 신원과 보호자 치료가 연락처뿐 이루어질 아니라 수 있도록 주요 질병, 알레르기, 복용약물 등 의료기관 전자 의무 기록에서 가져온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이송 중에도 적합한 응급의료 처치가 가능해집니다. 예,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완전히 의과대학을 졸업한 임상의사거든요. 저런 식의 IT 시스템 개발하는 거 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저런 것도 개발을 이제 하게 될, 물론 제가 직접 개발하진 않고 관련 전문가분들을 고용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요. 저런 걸 하게 된 게 저희 환자분들을 이제 병원에서 약만 이렇게 자꾸 리필해가지고 처방해서 보내드리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문제를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어려운 난치성 질환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듯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실망하지 말고 같이 노력을 하면 좀 더 나은 상황이 내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저희한테 다니는 폐고혈압 환자분입니다. 얼마 전에 폐고혈압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호흡적인 듀엣 문제가 가요제에 커요. 나오셨어요. 노래를 정말 하기 힘든 상황인데 저는 안 되더라도 계속 제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이 연습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환자분이에요. 몸이 안 좋아서 병 때문에 노래를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남자 보컬은 남자 보컬이 알거든요. 되게 멋있었어요. 그죠? 자, 멋있었어요. 파이팅! 의사나 병원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절대